청중이 저절로 강의에 빨려들게 하는 명강사들의 질문 기법. 강의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명강사를 보면 한 가지 공통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청중들이 끊임없이 강사에 집중하고 반응하고 강의에 빠져드는 모습입니다. 타고난 재능이 있을 수도 있고 노력에 의해 그러한 기술을 습득할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타고난 재능이 없는 분들에게 확실한 팁 몇 가지 드릴게요. 오늘은 질문을 가지고 명강사 따라잡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4개의 문장 중에 질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블로그가 강사 마케팅의 가장 효과적인 SNS 도구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두 번째, 너 정말 밥 안 먹을 거야? 세 번째, 3년 전에 저에게 최고의 명강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었죠? 네 번째, 저분 강의는 정말 매력적이죠? 첫 번째 질문은 지시의 형태로 표현되었지만 그 안에 질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질문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 지시가 암암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질문처럼 발음과 억양에 따라서 문법적으로는 의문문이 아닌데도 음성 억양이 달라져서 질문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최고의 질문은 청중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대답하게 하고 자신도 모르게 강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들어줍니다. 효과적인 질문은 단순히 단어 자체에만 의존하지 않고 억양, 강조, 단어 선택, 질문의 맥락 등을 활용해서 임팩트 있는 질문을 만듭니다. 질문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의도한 대로 청중이 받아들였느냐는 것입니다. 의도가 없는 질문은 청중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명강의를 만들기 위해 질문을 체계적으로 설계한 강사는 질문의 결과에 집중을 합니다. 질문의 목적 중 하나는 청중의 호기심과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사와 강의에 몰입시키는 거죠.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 질문의 수준을 통해 청중을 끌어들이는 방법입니다. 질문을 할 때 수준의 높낮이를 선택해서 합니다. 이러한 질문은 청중 개인, 소집단 또는 청중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쉽게 던질 수도 있고 때로는 높은 수준의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어중간한 수준의 질문보다는 예상되는 수준보다 아주 낮게, 때로는 아주 높게 질문을 던지면 청중의 호기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청중을 긴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질문 하나 가지고도 두 가지 효과를 같이 노릴 수 있습니다. 스마트와 팜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스마트팜은 무슨 뜻일까? 라는 질문은 청중이 누구냐에 따라 스마트팜은 우리 식생활을 어떻게 바꿀까? 로 성은아, 저녁 밥상에서 나트륨이 가장 많은 음식이 뭔지 알아? 라는 질문이 성은아, 우리가 매일 먹는 소금 중 좋은 소금과 나쁜 소금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 라는 형태로 단순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에서 생각을 한 번 더 해야 하는 질문으로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렇게 질문이 수준을 달라지게 하는 목적이 청중을 어렵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나치게 단순하고 쉽거나 너무 어려워서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게 하는 질문은 오히려 강의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청중의 수준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청중에게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힌트나 실마리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힌트를 주면 청중은 질문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현장에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팀이나 조별로 경쟁 상황에 있을 때 살짝 그 팀만 눈치챌 수 있게 힌트를 주면서 진행하면 더욱 강의에 몰두하게 됩니다. 개인차가 심한 강의에서는 청중의 다양성에 맞게 여러 가지 수준의 질문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청중을 빠져들게 하는 명강사들은 다양한 수준에 맞는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의 수준에 따라 지식, 이해, 응용, 분석, 종합, 평가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 종류 질문의 의미만 정확히 알아도 강의가 몇 배는 풍부해진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지식 수준의 질문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지식 수준의 질문 목표는 청중으로 하여금 이미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회상하거나 직접 설명 또는 정의하거나 명확히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식 수준의 질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동사는
정의해보세요, 열거해보세요, 설명해보세요, 이름을 말해보세요, 확인해보세요 등입니다. 예를 들면 명강의 프로세스 3단계는 무엇인가요? 사각형은 정삼각형이 몇 개 있어야 하나요? 세일즈 프로세스 7단계를 설명해보세요. 명강사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3요소인 KAS는 어떤 단어의 약자인가요?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이전에 외웠던 사실들을 단순히 떠올림으로써 정답을 말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외웠던 것을 이해하거나 응용하여 설명하는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지식 수준의 질문에서 청중의 반응이 좋다면 한 단계만 더 들어가도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명강사 3요소인 KAS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강사도 내용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청중에게도 더욱 기억하고 이해하기 쉽게 해줍니다. 쉽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게 되면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호응과 집중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식 수준의 질문이 너무 많으면 청중은 피곤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활용해야만 청중이 의미 있게 받아들입니다. 강사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이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에 필요한 질문인가? 이 질문을 통해 청중이 다음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봐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질문보다는 차라리 PPT 화면을 통해 보충 설명하거나 유인물을 미리 준비해서 보충 자료로 제공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지식 수준의 질문의 가장 효과적인 활용법은 징검다리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더 높은 수준 또는 이해를 더욱 돕기 위한 에피타이저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식 수준의 질문을 준비했으면 그 뒷부분에 전달할 내용과 연결을 잘 시켜줘야 합니다. 이것을 편하게 브릿지 시킨다고 표현하겠습니다. 명강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브릿지를 아주 잘한다는 것입니다. 브릿지가 잘 되면 어느 순간 청중이 와하며 놀라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 당신의 강의 내용 중에서 청중의 호기심과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지식 수준의 질문 5개 정도를 만들어 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한 단계 더 수준을 높여서 이해, 질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